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이미철입니다. 아마 앞부분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또는 그전 세션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AI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대비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AI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보시면은 이미 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두 번의 AI 붐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두 번의 AI 윈터가 왔었습니다. 그 이유들은 뭐 그 당시에는 뭐 컴퓨팅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됐거나 하면 데이터가 준비 안 됐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세 번째 AI 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AI 붐은 이제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 때문에 가능해졌고, 더군다나 최근에 트랜스포머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뭐 2년 전 정도였죠, 챗GPT 나오고, 그러면서 일반적인 분들도 LLM이라는 게 뭐 있다더라,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계속 붐업이 될 거냐, 아니면 현상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다시 떨어질 거냐. 근데 그것들은 앞서서 유민수 교수님도 설명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제점들이 현재는 남아 있어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사들을 보면은 결국은 AI 돌릴 때 워낙에 전력을 많이 먹어서 프로세싱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먹어서 일단 AI 서비스 비용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챗GPT 같은 거 뭐 라이센스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절대로 그쪽 돈이 안 됩니다. 워낙에 돌리는데 전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거기다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에너지가 현재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뭐 새로운 뭐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겠고, 또 하나는 저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화석 연료들을 태우고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환경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결국은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 계속, 그러니까 모델도 커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에너지 효율, 현재 GPU라든가 현재 컴퓨팅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 효율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이 에너지 효율을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LLM이라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건데요. 이 보시면은 LLM이라는 건 딱 두 개의 스테이지로 구별이 돼 있어요. 하나는 입력 이해, 그러니까 프롬프트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뭐 타이핑 치고 딱 리턴하면은 LLM이 그걸 이해하는 스테이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답변 생성, 제너레이션. 그런데 첫 번째 입력 이해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단어들을 동시에 프로세싱을 해요. 그러면은 LLM이 되게 큰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그 모델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모델 파라미터들이 몇백 기가바이트 이 정도 되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단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을 읽어드린 다음에 내부에서 여러 번 리유즈하면서 GPU가 돌아가고 CPU가 돌아가기 때문에 메모리 바운드가 아니고 메모리 쪽보다는 CPU나 GPU 성능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GPU가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 번째, 답변 생성할 때, 이거는 단어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아까 읽었던 몇백 기가바이트의 파라미터들을 다시 다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CPU, GPU는 기다리고 있는데 메모리가 퍼줄 때까지, 그래서 메모리를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메모리 성능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모리 인텐시브하다, 컴퓨팅 성능이 중요할 때는 컴퓨팅 인텐시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워크로드 특성에 따른 이 GPU 효율도 보시면은, 이 GPU라는 놈이 워낙에 성능이 높아요. 여기 990 테라플랍스라고 뭐 써 있는데 되게 높은 성능입니다. 이런 경우를 실제 학습할 때에는 동시에 막 1000개, 2000개의 데이터들을 학습하기 때문에 한 번 읽어 드려 갖고 여러 번 처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컴퓨팅 인텐시브하고 GPU를 잘 쓸 수가 있는데, 추론할 때, 답변 생성할 때, 특히 답변 생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메모리의 반응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GPU를 잘 못 써요. GPU가 대부분 시간에 메모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메모리가 퍼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비용 대비 GPU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워는 또 줄줄 세고 열심히 쓰고 있기 때문에 파워는 많이 쓰면서 성능은 좀 안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항상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하면 이 하드웨어 효율을 높일까? 그 효율을 높이게 되면 그만큼 아까 얘기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이 상황에서 근데 왜 메모리랑 피맥 컴퓨팅과 메모리 결합하는 핌이 왜 중요한가? 그거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쪽에 보시는 게 LLM 사이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팅 인텐시브랑 메모리 인텐시브한 거의 포션이에요. 프로세싱 타임 포션. 처음에 되게 작은 버트 모델, 트랜스포머 모델일 경우에는 거의 컴퓨팅 인텐시브했기 때문에 메모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GPT-2, GPT-3, GPT-3의 큰 모델이 나오면서 저 빨간색 부분 메모리 인텐시브 부분이 아주 90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메모리 인텐시브한 부분이 적어야라고 하면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메모리 인텐시브한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나 보다. 그런 거의 조합이 저만큼 90%를 차지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딱 하나의 펑션 행렬 곱하기 벡터 그걸 젠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펑션 하나예요. 저 펑션 하나가 LLM 처리 시간에 추론 처리 시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여기 CPU, G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을 때 컴퓨팅하는 쪽은 CPU나 GPU 쪽이고 메모리는 데이터만 갖고 있어서 메모리에서부터 데이터를 다 이동시켜서 여기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폰노이만 방식이고요. 근데 핀 방식은 이 메모리 내부가 하나의 메모리 셀로 구성된 게 아니고 한 뱅크라고 16개의 뱅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뱅크마다 프로세싱 유닛을 집어넣어 놨어요. 현재 핀 구조에서. 그렇게 되면은 동시에 16개의 뱅크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16배의 메모리 밴드위스를 쓸 수가 있고 그만큼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능 측면에서는 그렇고 두 번째로 에너지 측면에서 아까 설명했던 아까 유민수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메모리에서부터 데이터를 이동하는 게 에너지가 내부에서 프로세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커요. 근데 기존에는 115빌리언짜리 모델 뭐 350GB를 쫙 다 이동시켜야 됐는데 이 핌으로 하면은 저 안에서 처리가 끝나요. 그러면 오프칩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도 좋고 에너지도 효율이 높은 게 핌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아까 이민수 교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이닉스에서는 2022년도에 이미 GDDR6라는 그래픽 메모리 기반으로 핌을 만들었습니다. 그 실제 실리콘으로 나왔고요. 저 하나의 칩이 메모리 용량은 1GB, 그다음에 젠브이 돌릴 때 0.5 테라바이트 퍼 세컨드라는 아주 높은 밴드위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핌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컨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컨셉이 나오면은 실제 기존 시스템에다가 이걸 접목시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기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기존에 이제 CPU 서버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뭐 GPU든 뭐 가속기 카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럼 가속기 카드에 있었던 D램을 빼고 여기다 핌을 붙이면 되겠네가 일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핌이라는 게 이 안에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세싱 유닛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명령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메모리 컨트롤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MPU나 GPU나 이쪽 안에 내부를 다 수정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럼 그거를 이제 SOC 업체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들이 갖고 있는 뭐 GPU 쪽에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쳐야 돼요. 그런 것들도 힘든 거고 그래서 그럼 실제로 시스템 붙이기가 쉽지가 않겠네. 그런데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걸 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LLM이 되게 커지니까 90 몇 프로 이상이 젠브이라는 단일 펑션이고 그거를 저희가 핌 안에다 넣어놨어요. 저희 AIM이라는 칩 안에다가. 근데 왜 굳이 GPU나 NPU가 필요하지? 뭐 그럴 필요 없겠네. 그냥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카드에다가 우리의 AIM 칩을 잔뜩 꽂아 놓고
다만 서버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서버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테니까 받아서 우리 AIM 칩에다가 다 디스트리뷰션 시켜주는 그런 컨트롤러만 있으면 되겠네 해서 나온 게 여기 있는 AIMX 카드 가속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서버랑 연결해주는 그런 AIM 컨트롤 허브 칩이 필요한 거고요. 이미 이 부분은 저희가 FPGA라는 걸 이용해서 구현을 해서 레퍼런스 디자인을 만들어 놨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유민수 교수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이게 너무 어느 하나의 모델에만 집중되면은 나중에 모델이 바뀌었을 때라든가 뭐 그런 AI 모델 구성이 바뀌었을 때 그걸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플렉서빌리티도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에피시언시라든가 성능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저희의 아키텍처는 이런 효율성과 유연성, 플렉서빌리티를 둘 다 만족시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AMX 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허브, 그다음에 AIM 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저희가 LLM 모델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시간이 젠V가 바로 행렬 곱하기 벡터 연산의 이름입니다. 그게 한 90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간에.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한 8%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 부분은 성능보다는 그리고 또 다양한 LLM 모델들을 보면은 저희 빨간색 부분들은 거의 고정이에요. 거의 그대로 다 같고 다만 라마든 무슨 제미나이든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을 텐데 OPT든 그 모델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들은 저 파란 부분들이에요. 근데 파란 부분들은 그러면 성능이 중요하다기보다 플렉서빌리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중요하고 효율성이 중요한 부분들은 이 AIM 칩 내에서 곧바로 그 핌 안에서 메모리 안에서 다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펑션들은 저희 가운데 있는 AIM 컨트롤 허브 칩에서 처리를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과 유연성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서의 또 최근이라기보다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거긴 한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또 놀지 않는 게 결국 GPU 갖고 뭘 할 때 아까 제너레이션 같은 거 할 때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메모리 인텐시브하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막 리퀘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있냐면 배치 처리 방식이라고 그래서 여러 명의 사용자의 요청을 동시에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위에는 싱글 배치 한 사람 거만 처리했을 때는 GPU를 못 쓰다가 여러 명 걸 같이 처리하면은 여러 명 거를 동시에 GPU가 한 번 메모리에서 올린 데이터를 갖고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인텐시브에서 컴퓨팅 인텐시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GPU 효율도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존의 싱글 배치보다 멀티 배치 방식으로 해서 GPU 효율을 올릴 수 있구나. 그리고 메모리 인텐시브에서 컴퓨팅 인텐시브로 갈 수 있구나. 그래서 현재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쪽으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걱정되는 게 그럼 핌이 쓸 데가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은 현재 LLM 서비스 트렌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토큰 사이즈 입력하는 단어의 개수나 출력하는 단어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새로운 변수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LLM 블록 구조 여기서 약간 기술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부분이 플리 커넥트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파라미터를 저장해 놓는 공간과 그것들을 연산하는 데예요. 뭐 175빌리온, 뭐 400빌리온 할 때 그 파라미터 모델 사이즈가 다 이 플리 커넥트 레이어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배치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모델마다의 같은 어떤 값들이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여러 리퀘스트들이 그 모델의 콘스탄트를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인텐시브가 아니고 컴퓨팅 인텐시브로 바뀌는데 문제는 어텐션 쪽, 요 가운 빨간색 부분에 어텐션 쪽이라는 게 있는데 어텐션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특히 LLM 안에서는. 근데 이 부분은 토큰 간의 젠브이 오퍼레이션들이에요. 웨이트, 파라미터가 아니고 토큰 간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풋 토큰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를 데이터를 다른 것들을 위해서 같이 공유하거나 쉐어하거나 뭐 리유저하거나 이게 다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아까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를 동시에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저 빨간색 부분은 메모리 인텐시브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만약에 여기 배치라고 돼 있는데 아주 배치가 좀 커지긴 했는데 이게 32명의 사용자를 동시에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토큰 개수가 커졌어요. 기존에는 1K 1K 토큰이었다가 100K 1K 토큰으로 현재는 저것보다도 훨씬 더 큰 토큰 개수, 다시 말하면 단어열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빨간색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 85% 이상. 그리고 이 부분이 메모리 인텐시브하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예 저희가 AMX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던 어텐션 부분이 여전히 계속 메모리 인텐시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속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LLM이라는 게 두 스테이지, 프롬프트 스테이지, 다시 말해 입력 이해하는 거랑 생성하는 거 쪽에 너무나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부분의 입력 이해 쪽은 기존의 GPU나 NPU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생성하는 쪽은 저희의 PIM 시스템, AMX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전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만들어 놓은 게 저희 AMX 카드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가 FPGA로 만든 아까 말씀드렸던 AIM 컨트롤 허브, 서버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AIM 각각의 칩들한테 명령을 나눠주는 거, 그리고 AIM 칩들, 실제 실리콘 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는 이때 16GB 저기 AIM 칩이 16개니까 한 카드당 16GB 정도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AIM 칩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카드당 한 256GB 뭐 이런 정도까지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 AIM 칩이 아니고 이제 그다음 저희가 앞으로 설계할 AIM 칩을 갖고 하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현재 뭘 했냐면은 여기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 최신 GPU 아주 블랙웰은 못 샀고요. H100 카드 두 장을 집어넣어서 걔네들이 앞에 입력 이해를 처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AMX 카드 6장을 넣어서 뒤쪽에 제네레이션을 처리하게 해서 전체 가장 최신 라마 그 모델인 라마 3 70빌리언이면 또 꽤 큰 모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돌릴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해 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를 얘기했는데 여기 개인 기기, 온 디바이스 AI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개인 기기에도 핌이 중요한가? 여기서는 아주 쉽게 좀 문제 풀릴 것 같아요. 개인 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는 여러 명이 같이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아까 배치라는 방식을 가지고 뭔가 GPU 성능 올리고 할 수 있었는데, 개인 기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쓰기 때문에 무조건 싱글 배치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 메모리 인텐시브한 방향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메모리 솔루션이 필요하다. 거기에 핌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온 디바이스는 다 배터리 갖고 다 해요. 그러면 에너지 에피션시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에너지 공급만 잘하면 되지만 그건 가격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전원 키고 몇 번 LLM 처리하면은 그다음에 배터리가 다 나가요. 현재대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에너지 에피션시를 높이는 핌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느려 터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빠른 응답을 해서 성능도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었던 폼 팩터,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아주 만약에 그런 거죠. 뭐 많은 분들이 야 모바일 HBM을 만들어 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모바일 AP랑 메모리 사이 인터페이스를 다 바꿔야 돼요. 그건 패키지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전체 폼 팩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양한 그 모바일 업체라든가 AI PC 업체들이 저희 핌에 관심을 갖고 이제 협업을 요청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데이터 센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기존에 있는 그 GPU나 NPU에 있는 D램을 빼고 핌을 꽂는 대신 아예 카드를 만들어서 꽂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복잡한 문제를 피해갔는데 엣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에다 카드를 꽂을 수도 없고 AI PC라고 하더라도 되게 얇기 때문에 거기다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모바일 AP라든가 CPU, GPU에 있는 메모리를 빼고 직접 핌을 꽂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부를 수정을 해야 하는 이제 수고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세트를 만드는 업체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그걸 할 테니까 같이 진행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면은 이런 AMX 솔루션, 그러니까 핌으로 만들어진 이 솔루션을 갖고 데이터 센터에서의 효율성 높이고 성능도 높일 수 있고 뭐 물론 온 디바이스 엣지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차세대 AIM으로는 요 밑에 써 있던 것처럼 현재는 저희가 GDDR이라는 그래픽 메모리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LPDDR이라는 되게 로우 파워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핌을 만들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향으로도 또는 온 디바이스 AI 향으로도 조금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펠로우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 등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강호석이라고 합니다. 네, 설명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AMX 솔루션을 내주셨는데 그 AIM 칩 컨트롤러를 FPGA로 지금 구현하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ASIC으로 이제 구현하면 이 그 AIM이 낼 수 있는 어떤 성능을 더 6배 이상 뭐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장에서의 어떤 그 반응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실제 ASIC으로 좀 제작을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서는 당장은 현재 GPU라는 솔루션이 있고 GPU 플러스 HBM이라는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배치를 통해서 뭔가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텐션 쪽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건 또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래서 원래 저희가 만든 거는 작년에 만들어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고 프로모션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은 그런 업체들이 당장 H백이랑 그 HBM을 가지고 만든 솔루션으로 그거를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걸 쫙 깔아갖고 그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쪽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까지 좀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 그 투자를 하거나 같이 논의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올해에도 보면은 이제 어텐션 쪽이 정말 얼만큼까지 갈지에 대해서도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아직은 좀 퀘스천이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랑 같이 논의를 통해 갖고 실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DDR6 AIM 현재 거로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 카드당 용량에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LPDR을 만든 그 다음번 제품을 갖고 하면은 아마 실제로도 시스템에서 뭔가 도입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과 파워라 가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 드릴까요? 지금 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업계에서 좀 활성화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레퍼런스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거 관련된 생태계도 이제 좀 필요할 텐데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메모리하고 또 이 설계 부분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있고 이런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좀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기존에랑 다르죠. 기존에는 메모리 하는 사람은 메모리를 했고 CPU라 GPU 프로세싱하는 아키텍트들은 그것들을 했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 메모리 회사에 있지만 원래 했던 일들은 엑시노스 아키텍처로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베이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랑 이런 것들을 결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일들은 메모리 회사가 제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메모리 공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그 아키텍처 또는 프로세서 설계하는 인력들이 메모리 회사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그런 데 많이 들어가서 이런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한 개념들을 제대로 빌드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이미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가장 어려운 건 학교는 아예 PM이라는 것 자체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SDK라고 그래갖고 소프트웨어 디자인 킷을 만들어 놨고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저희 쪽에다 요청을 하면은 일정한 연구 계획서를 받으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배포하고, 그리고 그런 SDK 안에 뭐가 있냐면은 저희 AMX 시스템 자체를 다 드리기에는 너무 이것들이 다 고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에뮬레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이 위에 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집어넣고 돌렸을 때 성능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도 예측하는 모델까지 같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파일링하는 뭐 툴까지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툴 정도의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연구는 가능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